자, 교재 59쪽에 보시면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상호관계 및 비교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토지 용도 제도에 관한 건데,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우리나라는 용도를 정합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좁은 관계로 이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토지용도제도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용도에 맞는 건축이다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정하겠죠. 국가자치가 정하면은 첫째, 자,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의 종류, 자,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건축물의, 자, 건축하는데 건폐율, 자, 건폐율은 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죠. 그 다음 용적률, 용적률은 높이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이 토지 용도제도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정해놨고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의, 즉 건축물 크기에 맞게끔 건축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토지 용도제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학원 주변에는 상가 건물이 있죠. 여기는 상가 건물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용도를 뭐라고 정해놨겠죠? 뭐 상업이다 정해놨기 때문에 상업이라는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가 이게 들어오고, 자, 그에 맞는 건폐율 용적 크기에 맞게끔 건물을 짓는 제도예요. 이 용도 제도도 하는데, 자, 여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 이 지역에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비슷합니다. 뭐 주택이 들어가 있다, 상가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큰 지역을 지역이라고 붙여요. 지역. 자, 그리고 지역 속의 일부 이런 것을 지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를 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 용도제 정되어 있는 이곳은, 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의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서 여기는 뭘 해야 된다? 건축을 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붙어버리면 이 세 가지의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곳이에요. 자,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다 보니까 여기는 요 일부 지역은, 자, 문제점도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니까 문제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도 생깁니다. 자, 일반 기준에 따라 이 안에서 건축하니까 문제점과 부족한 점이 생기니까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자, 이럴 때는 이 일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이 안에는 건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요 안을 용도 뭐라 부른다? 지구라고 합니다. 용도지구. 자, 여기에는, 자, 특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는 건축해야 할 때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자,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용도지구의 보완 기준을 적용하면 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여기에는. 자, 이럴 때 우리가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요것을 용도 구역이라 하고, 여기에는 특수목적 달성하기 위한, 자, 별도 기준 있죠. 이 세 가지의 별도 기준을 정해서 건축해 하는 곳이 용도 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 하면은 전국토를, 이거는 용도 지역은, 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토. 전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역률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고, 일반 기준을 정의해 보니까 그 용도 지역 안에 있는 일부 지역 같은데 문제점과 부족한 점이 생기죠. 이걸 보완시킨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곳을 뭐라 부른다? 용도 지구. 자, 용도 구역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이 안에는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전국토 대상이지만 용도 지구는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자, 용도 구역도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지정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책에는 이걸 이렇게 글로서 비교해 놨죠. 예, 그래서 용도 지역 보시면은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정진에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공간을 결정한 지역이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내용을 알리시게 하면 저런 뜻이에요. 용도 지역은 자, 건축물 용도, 종류, 건폐율, 용역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데 이번에 전국토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권 중심 구분이고 토지용 사항, 특성, 장래의 이용사항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자, 거기에 6번에 중복 불가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은 중복하면 안 됩니다. 어떤 토지든 용도지역은 하나만 정됩니다. 그럼 그 표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은 2번 전국토 대상과 5번 자 중복 불가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가지 내용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용도지구는 보면은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말을 자, 딱 정리해보면 저 뜻이에요.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을 정했을 때 문제점과 부족한 점이 생기죠. 자, 이랬을 때 보완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자, 이번에 보면 부가적 국지적으로 지정한다는 말 찾았습니까? 자, 국지적으로 지정한다는 건 필요할 때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중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보완 기준이니까 얼마든지 중복해도 됩니다. 자, 특정한 용도지역에 특정한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해놨고, 자, 그 다음에 뭐 거기서는 주의해야 될 말은 거기에 국지로 지정한다, 중복 가능하다는 그 두 가지 말 있죠.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의 제한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밀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공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걸 알릴 수 있게 한 것이 저겁니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런 곳에는 자, 일반 기준이나 보완 기준 정해서 목적 달성이 안 되죠.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정해서 건축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국지적으로 지정한다. 이거 필요할 때 지정한다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국지적으로 지정한다, 필요할 때 지정한다. 그 점을 주의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용도 지역이 나오죠. 자, 거기에 봅시다. 용도 지역이라 하면은 토지용 및 다음에 줄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까지만 줄치고,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란 말 위에 씁니다. 일반 기준이죠.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제한함으로써, 즉 건축 제한함으로써 이 뜻이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줄쳤습니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말 밑에 그리고 그 말은 상호 같은 것끼리는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상호 같은 것끼리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용도지역은 대체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용도 중심의 구분, 기본적인 생활권별로 자 토지용 구분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지는 수평적, 평면적 이용 규제다. 따라서 그다음 줄칩니다. 용도적 상황 안에 서로 중복전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자 대상으로 용도를 정하는 제도로서 그 전국토로 대상으로 자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러한 세 가지 제한을 적용시켜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역은 한마디로 자 건축물의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가지고 많은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야. 이 세 가지의 자 일반 기준 자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이 정해놓은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 있죠. 여기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는 우리 실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왜? 여러분은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용도지역 제도를 통해서 자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건물 있죠.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만듭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법은 대한민국을 만든 법이랬죠. 그 만들면서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이 건물을 만든 제도가 뭡니까?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물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은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건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제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중에 건축물은 다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자, 국가나 자,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이죠. 자, 행정기관이 옛날에 자, 방향제시계획을 만들어서 자, 우리 개발하자 아니면 보전하자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 개발과 보전에 대한 방향 제시된 대로 자, 실행계획을 통해서 자, 개발이나 보전이 어떻습니까? 실행이 되었고, 자,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런 토지에 여기에 용도 지역까지 뭘 했다는 겁니까? 지정을 해뒀다 이 뜻입니다. 언제? 옛날에. 언제 옛날? 조선시대 때? 아니요. 1965년 이후에. 왜 그러냐? 1950년도에 6.25 났죠. 그래서 전쟁으로 폐가 됐는데, 자, 우리가 전쟁을 다시 복구하고 국토재건, 자, 전쟁으로 해서 휴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북한과 우리 사이 휴전선이 새로 설정이 되고, 자, 그 이후에 국토재건을 다시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1965년경입니다. 자, 그 65년경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토 전반에 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입한 것이 용도제도예요. 자, 그럴 때 자, 전국에 있는 이 토지에 용도지역을 지정해놨겠죠. 누가? 국가지자체가 지정해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자, 이 건축할 수 있는 이 토지가 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자체 미리 지정해놓은 용도지역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확인합니까? 토지용객 확인이라는 서류를 구청에 발급해 줍니다. 지번만 되면은 이 토지의 토지용객 확인을 서류를 발급해 줘요. 그 뒤에 딱 보면은 이 토지는 용도지역이 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용도지역에 자 건축물 들어갈 수 있는 종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자 법령에 이 일반 기준 정해놨겠죠. 여기에 적합하게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했을 거다. 자, 그럼 허가권자가 자, 이 법령이 전 일반 기준 세 가지에 적합한지 확인하겠죠. 확인하고 적합하면은 여기에 뭘 내줍니까? 허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들입니다. 다 대한민국 모든 건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건물이란 말 들어보죠. 뭐가 건물이 이런 절차를 밟았다 안 밟았다? 안 밟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 옛날에는 뭐가 건물이 많았습니다. 60년대 이전에는 왜 이런 제도가 나라에서 제도가 구비가 안 돼 있겠죠. 예. 요즘은 뭐가 건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적발대법입니다. 바로 어디서? 인공위성에서 매일 적발하죠. 예. 하루에 2번씩 사진 찍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그 사진을 딱 판독하면서 사진 딱 하면은 갑자기 건물이 하나 탁 튀어나오죠. 그럼 뭐가 나냐. 다 이거 허가받은지 아마 다 알아봅니다. 네. 자,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건물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만큼 용도지역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는 자, 어떤 토지든 간에 상호 용도지역끼리 상호 중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여기 토지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무조건 이 토지는 용도지역 몇 개? 한 개만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2개, 3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밑에 용도지역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원칙에 자, 대통령에 따른 세분 보시면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 결정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세분하려면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예외 조례안 따른 세분 보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군관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자 3번이 도시적이죠. 그 다음 페이지 4번이 관리적이고 5번이 농림지역, 6번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도시지역은 또 양갈로 1번 주거, 양갈로 2번 상업, 자 3번의 공업, 4번 녹지로 또 나눠지죠.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로 나눠지죠. 자, 상업은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으로, 공업은 자 전용업, 일반공업, 중공업으로,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나눠집니다. 관리지역은 또 3가지로 나눠지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눠지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나눠지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 토지의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려면은 자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이 결정이 됨으로써 용도지역이 특정 토지에 지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정할 거냐?
자, 먼저 이 토지의 용도지 지정을 할 때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자,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제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계획을 만들어서 넷 중에 하나를 정하는데 어떻게? 자, 국가 자체가 제일 먼저 방향제시 계획을 발표한다 그랬죠.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방향을 정해주면은 만일 이 토지는 개발하라고 방향 제시하면은 자, 개발 중심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로서 도시지역이 딱 정돼버려요. 자, 보전으로 하라 하면은 보전 중심으로서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가 딱 정됩니다. 자, 그리고 완충지로 서라면은 뭐가 정된다? 관리지역이 정된다. 방향제시계획에서 자, 개발하라면 도시지역이, 보전하면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완충지는 관리지역이 정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15%가 지정돼 있어요. 관리지역이 25%, 농림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48%.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12%돼 있어요. 그래서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합하면 60%죠. 60%는 개발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 영원히. 예. 그러면 내가 여기 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가슴 속에 파묻고 살아야 되죠. 파묻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이 땅을 지키려면. 예.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농업인이 되든지, 예. 산림업자가 되든지, 알겠습니까? 직업 바꿔야 이거는 지킬 수가 있어요. 직업 안 바꾸면 뺏어가죠. 어디서? 나라에서 뺏어갑니다. 그런 법도 다 있어 이게. 예. 난 차근차근 다 배우는데, 자, 이렇게 정해집니다. 만일 도시적으로 정했다 하면은 자, 주거로 개발할 건지 상업으로 개발할 건지 공업으로 개발할 건지 녹지지역으로 보존할 건지, 관리적으로 정했다면은 보존관리로 할 건지 생산관리로 할 건지 계획관리로 할 건지가 정해져야 되겠죠.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이 계획을 만들어서 자,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자, 주거지역으로 그럼 정했다면은 전용 주거 1, 2종, 일반 주거 1, 2, 3종, 준주거 해서 6가지로 또 세분이 됩니다. 그럼 6가지 중에서 자, 상업주로 정했다면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넷 중에 하나 또 정해줘야 되고, 공업주로 정했다면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자, 이 셋 중에 하나 정해줘야 돼요. 녹지로 정했다 하면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중에서 하나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세부 용도 중에 또 하나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계획을 만들어서 세부 용도 중에 하나가 또 정해집니다. 자, 이와 같은 단계로 용도지역이 저 토지에 지정이 돼요. 그래서 뭐 옛날 시험에는 이거 외우는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간, 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주건, 전일준, 자, 보생자, 보생계 이렇게 많이 외웠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 안 놉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걸 갖다 외워야 된다고 동영상에 그거 떠드는 거는 보면 안 돼요. 떨어집니다. 그 옛날 시험이에요. 예. 요즘은 이런 게 안 물어요. 예. 요즘은 이거 원리를 묻는다. 이렇게 농림지역을 지정하려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뭘 맞아? 틀렸지. 자, 이건 한 마리 정대표죠. 순차 필요한 게 아니죠.
자,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맞겠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지정하기 한 번, 네 가지 정하기 한 번, 세부 용도 정하기 위해서. 자, 이런 원리를 묻는 거지. 자, 뭐 이거 종류를 외우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나 자랑행보전지역은 도시군관리 결정 한 번만으로 지정되죠. 이는 순차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이런 뜻이다. 이런 걸 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도시지역부터 보시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이 되어 당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와 산업 밀집이 되거나 예상이 되니까 개발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데 전용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게 줄치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주거환경 상태가 지금 어떻다? 양호하다 이 뜻이에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는 단독주택 중심 그거 줄치고 즉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아니죠. 여기는 서울에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고급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지정되는 게 일종 전용입니다. 이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 그게 줄치시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정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 서울에 청담동 같은 데 가면은 자 100몇십 평, 200평 하는 고급 빌라들 있죠. 그런데 앉아 있는데 이종 전용을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빌라들은 얼마쯤 할까요? 한 200평짜리 아주 한 150억 내지 200 정도 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종 전용에 있는 한 대지 한 300평짜리 그 고급 단독주택은 얼마일까요? 무슨 천억이라 2, 300억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주택들이 앉은 자리가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일반 주거지역이 우리가 사는 동네죠. 예,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줄치시고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적층주택, 4층 이하 주택 중심 그게 줄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 있죠. 여기 일종 일반입니다. 이종 일반은 중층주택 거기 줄치고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자, 우리가 저 빌라촌이나 들어봤죠. 6층 7층짜리 빌라들이 모여있는 동네는 대부분 다 이종입니다. 이종. 그 다음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중고층 주택 그걸 줄치고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자, 중고층 주택은 층수 제한이 없는데 우리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 앉은 자리 있죠. 대부분 3종이요.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결국은 주거지역 기능과 상업지역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고 주로 재래시장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 상업 그 밖에 업무의 자 편익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해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에 도심이 저기 삼산동 있죠. 롯데백화점이나 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의 안전자리 블록 있죠. 이게 다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 뒤편이나 우리가 있는 이런 상업지역 대부분 일반 상업지역인데 자,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유통상업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데 자, 울산에서는 유통상을 볼 수 있는 곳이 태화강 맞은편에 태화강 철도역 있죠. 맞은편에 보면 왼편에는 모텔들이 모여가 있죠. 자, 오른편에는 각종 유통업체 도매시장이 도매상인들이 모여서 그게 유통상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 우리 주택가 가까이 있는 조만 상가지역 있죠. 여기 근린상업입니다. 자,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하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 등을 수행해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는 전용공업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시죠. 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공장 각종 공장 부지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북구에 가시면 각종 공단들이 있죠. 그런 것이 대부분 일반공업이에요. 중공업은 자 거기에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이 중공업 지역은 공업 지역 기능도 들어가고 주거 지역 기능도 들어가고 상업 지역 기능도 들어갑니다.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공업 지역인데 전용 공업 지역 주변에 가면 봅니다. 자, 현대중공업 거기에 저 방어진의 해안에 따라 공장이 다 들어섰죠. 그 반대편에 산 쪽으로 보면은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자 그다음에 조그만 하청 공장도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 중공업지입니다. 거기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뭐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녹지지역 보시고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해서 녹지 보존이 필요할 때 정하는데 보존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자 우리 도시 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 중턱 이상 이런 부분이 무슨 녹지? 보존 녹지예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데 도시의 논밭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공항 주변에 가면 논밭이 좀 보이죠. 그런 것이 생산 녹지다. 자연 녹지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되는 녹지가 자연 녹지인데 울산광역시는 자연 녹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중턱 이하 부분이나 나지막한 산지 구릉지인데 자 중구의 핵심 도시 뒤편에 북구까지 나지막한 산지가 그 일대 있죠. 그게 전부 다 자연 녹지. 그래서 자연 녹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도시 성장 가능성이 어떻다? 예, 굉장히 높다 이 뜻이에요. 부산 같은 데는 자연 녹지가 없습니다. 이제 개발 다 했어요. 서울에 자연 녹지 없습니다. 개발 다 했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자 이제 사람을 치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노인에. 예. 여기는 30, 40대 젊은 도시죠. 그만큼 자연 녹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자 관리적으로 가서 자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에 준해서 체계적 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이 있고 농림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데 이 관리지역의 역할은 도시에 준할 때도 있고 농림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이런 완충지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종류는 세 가지죠. 계획관리지역은 줄칩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장차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고 생산관리는 농업, 임업, 업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에 줄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자, 보존관리는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다음 둘째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할 때 지정하는 것이 보존관리.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결국 도시에 준하는 곳이고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준한다는 뜻이죠.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합니다. 자, 농림지역 줄칩니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지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까지만 줄치면 돼요. 농림진흥과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넓은 평야지대에 있는 농지를 같은 걸 말합니다. 자, 우리 전라도 지역에 가면 상당히 농지 넓게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이게 다 지정돼요. 그런 농지.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 지정되고 보전 산지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보존해야 할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산림 상태 좋은 산지 다 이거 지정해놨어요. 우리나라가. 예. 자, 우리 설악산이나 뭐 지리산의 큰 산뿐만 아니라 큰 산맥뿐만 아니라 태백산맥, 소백산맥뿐만 아니라 울산 근교에 있는 산림 상태 좋은 산 있죠. 전부 다 이거 다 지금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개발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예. 그 보존산지가 지정되면은 엄청 까다롭게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물에 관한 자원이죠.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 바다에 생산된 각종 어패류 같은 거 보육상에서 지정하는데 바다에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런 걸 읽고 이런 뜻이다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놉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 지정 특례 찾았습니까? 자, 이 부분은 3, 4례 가서 합니다. 양갈로 1번부터 옆 페이지에 양갈로 4번 기득권 보호라고 되어 있죠. 그것까지는 3, 4례. 옛날 시험 예를 들어서 20회 이전에는 이 부분 잘 냈어요. 시험에. 요즘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논 적이 없기 때문에 3, 4례 한번 보면 됩니다. 자, 4번에 가시면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 우리 21가지 용도지역 세부 용도 21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주거지역 6개, 상업 4개, 공업 3개, 녹지 3개 하니까 도시역 16개죠. 자, 관리지역 3가지, 농림지역 하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하니까 다 더하니까 21가지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이 21가지 용도지역 중에 하나씩 다 지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21가지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역에 따라 건축해야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곧 뭘 제한한다? 건축을 제한한다. 자, 이 21가지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이 3가지 일반 기준 있죠. 여기에 따라 건축 제한을 배운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원칙에 1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대통령령이 자, 우리가 일반 기준을 말하는데 여기 법령에 정해놨다. 법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여기에다가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건축 제한을 정함에 있어서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의합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이 밑에 있죠.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건축 제한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그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 박스 밑에 보면은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의 예라고 되어 있죠. 그게 요거예요. 자, 21가지 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그 21가지 지역별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종류를 정해놨는데 표로 정해놨습니다. 표가 총 몇 개다? 21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 밑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표가 여러분 교재에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그 79쪽까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표는 시험에 놓습니다. 노는데 못 맞춰요. 저 외울 자신 있습니까?
여기 공법이란 과목이 이래요.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 수천 개 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데 에너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감하게 뭐 해야 된다? 표는 보는 법은 내가 가르쳐 드릴게. 거기에 64쪽 보시면 일종 전용 주거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왼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밑에 옆에 쓰세요. 전국 공통이라 쓰면 돼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이면 자, 뭐 전국의 어떤 일종 전용 주거지이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왼편 칸입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자, 오른쪽 칸에 도시공객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했을 때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표를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중개업을 하면은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어떤 토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되죠. 그런데 도시공객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옛날에는 강의하면은 이 표에 관한 걸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여러분 앞에 학교에 나간 중개업을 하면서 꼭 잘 때 전화옵니다. 꼭 잘 때. 이제 수업 마치고 오후 2시쯤 되면 수업 마치죠. 점심 한 그릇 먹고 한숨 딱 자는데 전화 딱 와요. 물어보면 이거 물어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이런 건물 들어갑니까? 처음에 좀 이야기해 주다가 나중에는 몰라, 니 알아서 찾아라. 그런 거 저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원해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어디에 물어야 된다? 해당 지자체에 전화해야 돼. 해당 지자체에. 자, 넘어갑시다. 자, 79쪽의 하단에 보시면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21가지 지역별로 건폐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21가지 지역별로 용적률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자, 그걸 배웁니다. 먼저 건폐율 뜻부터 봅시다. 줄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가로 떼놓으시고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 부른다? 건폐율. 공식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B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건폐율의 규제 목적은 뭐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용적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도 줄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가로 떼놓으시고 비율을 자, 용적률이 합니다. 공식은 있죠? 참고하시고. 자, 그게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다. 용적률 산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면적은 제외하라는 거 있죠? 그 내용은 뒤에 건축법에 나오니까 건축법에서 아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건폐율이다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풀었으면은 대지 면적에서, 자, 건축물의 안전 면적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 하죠.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 뭐라 부른다? 건폐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자, 여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120제곱미터. 그러면 건축 면적 120제곱미터는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200제곱미터에 몇 프로? 60%죠. 네. 그래서 건폐율이 60%다. 이 대지의 건축 면적의 이 대지 면적이 60%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또 대지 면적 60%까지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건폐율이 40%다 하면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40%까지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건축물이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라면 40%는 80이죠. 80제곱미터가 앉아 있다 이 뜻이.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은 0%부터 최고 90%까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90%를 건축물이 앉아 있거나 건축 면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200제곱미터 90%는 18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앉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건폐율은 주어진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부른다? 건폐율이에요. 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3단계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먼저 법에는 최대 기준을 정해놨고, 자, 이 법의 최대 기준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세분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자, 시행령의 세분 기준 범위 안에서 조례로 또 정합니다. 자, 조례로 정한 것이 실제 사용 기준입니다.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기준은 조례 기준이에요. 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죠. 이건 시험에 못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시행령 기준인 이 세분 기준 있죠. 여기 출제됩니다. 자, 용적률.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가 연면적이라 하죠. 그래서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대지 면적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이 뜻이에요. 그림 나타내면은, 자, 여기 이렇게 건물이 앉아 있고 이 대지가 200제곱미터짜리입니다. 자, 1층, 2층, 3층, 4층이 있습니다. 각 층 바닥 면적이 100씩이라면은 이 건물의 연면적은 400이죠.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400은 대지 면적의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200에 자 2배죠, 2배. 그래서 용적률을 200%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2배를 쌓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0의 2배는 400이죠. 각 층 바닥 면적을 100으로 하면은 4층까지, 50으로 하면은 8층까지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용적률이 100%다라는 뜻은 주어진 대지 면적만큼 쌓아올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200이니까 자, 바닥 면적 100으로 하면 2층이죠. 50으로 하면 4층까지 올라갑니다. 자, 용적률이 자 1000%다 하면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10배를 쌓아올린다는 뜻이에요. 100%가 1배. 아시겠습니까? 200%는 2배, 500%는 5배. 자, 그럼 1000%면 10배예요. 200 정도 10배는 2000이죠. 각 층 바닥은 100으로 하면 20층, 50으로 하면 40층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자 최하 50%, 각 대지 면적 절반부터 최고 1500%까지 주죠. 1500%면 15배죠. 그럼 바닥 면적 100으로 하면은 200에 15면 3000이죠. 자, 그럼 30층까지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쌓아 올리느냐가 뭐다?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100%는 대지 면적 몇 배? 1배. 1000%는 10배를 쌓아 올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책에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해놨죠. 자,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의하고, 다만 건축부에서 그 기준 완화, 강화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갈 1번에 제목에 보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최대 기준. 법률에서 정한 것이 무슨 기준이다? 최대 기준이고,
그다음 하살표 대통령령이라고 해놨죠. 그거 있습니다. 세분 기준. 세분 기준. 자, 하살표 도시공객 조례라고 나가 있죠. 그거 있습니다. 실제 사용 기준. 자, 그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용융 최대 한도는 관할구역 면적, 인구규모, 용도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시, 특시특도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3단계로 규정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 있죠. 자, 그게 건폐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용적률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기준을 암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프린트에 일면에 암기 프린트에 이게 들어가 있죠. 이 표가. 외우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일부러 안 냈습니다. 시험을 되게 어렵게 내기 위해서. 올해는 노겠죠. 매년 놓았는데 작년만 안 냈습니다. 올해는 물어보니까 이 표를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관한 것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